안에서 막아준다고 했잖아. 뭘로 막냐? 금으로 막습니다. 메디키. 안녕하세요.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성우입니다. 오늘은 정계정맥류의 마지막 내용인 이제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편에서는 정계정맥류의 중요성, 증상, 그 다음에 2편에선 진단에 관한 내용을 얘기했고요. 마지막 이제 치료입니다. 사실 또 2편만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계정맥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가면, 정계정맥류란 고안에 하지정맥류가 달라붙은 혈관이 더글더글하게 늘어나 있는 걸 말하며, 정계정맥류가 중요한 이유는 고안 및 주변의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와 그 다음에 남성 불임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 요거를 한 번 더 반복하고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계정맥류가 진단이 되면 어떻게 치료를 하냐 하면은, 치료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정계정맥류에 보시면은 이렇게 더글더글한 혈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적은 뭐냐? 얘를 없애주는 게 치료의 목적입니다. 혈관을 없애줘서 정상적으로 만들자인 거고, 이 혈관을 그냥 다 뜯어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뜯어내는 건 아니고 이 혈관을 막아줍니다. 막든 없애든 하여튼 뭐든 막아서 이 혈관이 더 이상 피가 안 흐르게 되면 자연적으로 퇴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막는 방식에 따라서 수술로 하는 비뇨기과가 있고 시술로 하는 영상의학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관을 막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우리 끈으로 생각해 볼게요. 끈으로, 이게 관이니까 얘를 리본처럼 꽉 노끈처럼 묶어줍니다. 묶어주면 더 이상 피가 안 통하겠죠. 그래서 실로 혈관을 밖에서 묶는 방법, 이게 이제 수술에 해당하는 거고요. 반대로 혈관 안에 뭘 틀어 막는 겁니다. 밖에서 묶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뭔가를 쾅 하고 막는 방식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영상의학과에서 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계정맥류가 있는 혈관이 있다고 쳤을 때 1번, 2번. 1번 방법은 밖에서 묶는 거. 그럼 밖에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도 이렇게 노끈으로 해서 얘를 확 서로 당기면 여기가 이렇게 막혀지는 방식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수술적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안으로 이렇게 뭔가 들어가서 이 안에다가 혈관을 이렇게 막는 거. 얘가 이제 영상의학과에서 하는 시술적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차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적 방법은 안에 들어가서 열고 묶고 하는 거. 그래서 알려지기로는 수술적 방법이 재발률 자체는 시술적 방법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고 알려져 있고, 다만 이제 수술적 방법의 단점은 얘를 이제 진짜 수술이니까 입원도 해야 되고, 적어도 하반신 마취는 해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1박 2일 정도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적 방법의 장점, 단점들이 될 수 있겠고, 영상의학과에서 하는 시술적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은, 혈관 안에다가 뭘 막아주는 거거든요.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 보면 이렇게 쭉 혈관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계정맥류 시술을 하기 위해서 혈관 조영술을 한 건데, 이 혈관 조영술은 어떻게 하냐면, 요 앞까지 이제 우리 작은 관이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혈관에다가 요 검정색 액체를 쏘니까 검정색으로 나오게 된 건데, 시술은 우선은 팔로 접근을 합니다. 시술의 제일 큰 장점은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나한테 아픈 고통을 줬던 거는 처음에 여기 링겔 맞는 거. 보통 수액 맞으러 가면 링겔 주사 하나 맞고 거기다 수액을 연결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링겔 주사 맞듯이 주사바늘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아픈 거는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취라는 개념도 따로 있지 않고, 그
입구를 통해서 시술도 끝나게 됩니다. 신기하죠? 고환정맥류인데 팔에다가 한다? 그래서 우리 모든 혈관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팔에 링겔 맞는 주사기를 하나 꽂으면 거기에서부터 아주 가느다란 철사로 고환까지 따라서 들어갑니다. 이제 혈관 안에, 아까 말했어요. 혈관 안에 지금 뭔가 시술관이 들어가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이 혈관 안에 관이 들어가 있어도 아무 느낌이 없고 통증이 있지 않습니다.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혈관까지 간 다음에 얘를 안에서 막아준다고 했잖아. 뭘로 막냐? 금으로 막습니다. 백금으로 막게 되거든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시술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계정맥류가 막 있는 혈관이면은 팔로 들어간 아주 작은 관이 이 혈관까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정말 그러니까 혈관보다 더 작은 관이니까 아주 작은 관이겠죠. 그런 다음에 이 관 안에다가 금을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금이 돼지꼬리처럼 말리거든요. 넣으면 잘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금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시술은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혈관이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수술로 밖에서 묶냐 아니면 안에서 막냐 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전술은 이렇게 막으면 끝나게 되기 때문에 색전술의 장점은 마취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시술 시간 자체는 빨리 끝나면 이 시술하는데 한 15분 정도면 끝나거든요. 끝나고 나서 그냥 사실 집에 가서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로 뭐 출근을 하든 뭐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게 색전술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많이 하거든요. 비뇨기과에서 수술도 많이 하고 색전술도 저희처럼 영상의학과에서 색전술도 많이 하는 곳 있어서 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색전술을 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동글동글 뭐 지렁이처럼 이렇게 기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게 아니고 막으면서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요 사이에는 풀도 싸줘요. 뭔가 혈관을 채워주는 이제 피가 통하지 말라고. 그래서 근데 이 지렁이처럼 생긴 게 다 금입니다. 백금으로 만든 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정식 명칭은 코일 색전술입니다. 혈관을 쭉 막고 올라오면은 더 이상 여기가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밑에 잘못했던 혈관들이 시간에 걸쳐 점점 퇴화를 하게 됩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 사진. 이 사진은 오른쪽 왼쪽 양쪽 다 한 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도 코일이 있고 오른쪽에도 이렇게 코일이 있어서 오른쪽 왼쪽 둘 다 정계정맥류가 있던 분으로서 양쪽 다 코일 색전술을 한 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계정맥류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계정맥류의 치료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불임을 막기 위해서 치료는 필요하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치료 방법에는 수술과 시술 두 개가 있을 수 있고, 수술은 직접 밖에서 묶는 거, 시술은 안에서 막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희 같은 영상의학과에서는 색전술 안에서 막는 시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계정맥류의 치료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정맥류를 이렇게 해서 뭐 증상, 이유, 원인, 등 치료까지 해서 세 편에 걸쳐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정계정맥류, 고환정맥류라는 단어를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비뇨기과 혹은 영상의학과에 오셔서 진단 및 치료를 받으시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